자, 그 다음 270페이지, 이제, 그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되어야 할 권리에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물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권, 그리고 세 번째,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민법에 가시면, 물권하고, 채권, 뭐, 이런 거, 권리 종류로 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물건과 관련해서 물건을 배타적으로 뭐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가 이게 물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뭐냐? 외형상으로 부동산하고 동산 이 두 가지가 이제 물건이에요. 그 부동산은 좀 전에 했죠. 뭐하고 뭐라고 했어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건물이죠. 그리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 들어가냐? 동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같은 권리가 뭐냐?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민법에서 8가지입니다. 그거는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점유권, 유치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권리가 민법상으로 분류가 어디에 들어가냐? 물건이에요. 물건.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물건 중에서 그게 나와 있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 그 5가지는 여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갑구하고 얼구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여기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그게 지금 물건 중에서 소유권 뺀 나머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얼구에 등기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뭐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이 뭐냐, 그거는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기초 단계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그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물건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에서 나있는데 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권리와 관련된 질권 설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하는 것 그게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임차권하고 한매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채권은 그냥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 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등기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제 채권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나 있는 임차권하고 한매권과 관련해서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채권은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냐? 다른 제3자에게 자기 권리 내용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유권이나 이런 건 등기를 해야 권리가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등기할 권리 선언인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진도할 때 보고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되어야 할 권리 변동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되어야 할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여기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건립, 변동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립, 변동 이렇게 표현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권리가 변경인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 그리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 이 과정을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등기법과 등기법에 따라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이 발생하고 이전하고 소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있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밑에 1번 민법 제186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이 이거죠. 발생하거나 없어지거나 변경, 이전하거나 이거는 등기를 하여야 뭐가 되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71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민법 제187조입니다. 그게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권리 취득은 물건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되지만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는 취득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면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가 처분 요건에 들어가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표현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이고 그리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행위는 그냥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이나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이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민법에서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팔 사람 매도 의사가 있어야 되죠. 팔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사고자 하는 사람 매수자가 매수할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와 같은 매도 팔고자 하는 의사하고 사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제 합치. 이게 이제 의사의 일치다, 의사의 합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고자 하는 의사하고 사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 또는 합치가 돼야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 체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겠죠. 계약에 따라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효력 발생한 건 두 가지예요. 파는 사람은 물건에 뭘 넘겨줘야 돼요?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은 권리 이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또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팔고자 하는 의사, 사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되면 이와 같은 합치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 이런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체결되는 게 계약 체결인데 이걸 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보냐?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과 관련해서 물건이 발생하거나 이전하거나 소멸한 것과 관련해서는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권리와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이전하거나 소멸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민법 제 186조에 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권리와 관련해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이게 뭐가 되냐?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 전세계약 기간 끝나고 전세권 반환했다. 그럼 전세권 없어져야 되죠. 소멸해야 되죠. 근데 전세금 반환하고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등기부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소멸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전세권 발생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다. 그럼 이것도 뭘 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도 등기를 해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된 권리의 이제 특시 변경 해석라인인데, 권리의 변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법률행위란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의미를 좀 잘 유념해 주시고 271페이지 가시면 이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과 관련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은 되는 거예요. 단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만 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입니다. 자, 민법에서 친족부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는 사망할 당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채권 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뭐가 되냐? 상속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상속된다는 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등기가 되지 않아도 당연히 뭐가 되냐? 상속인한테 취득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상속인들이 처분하려면 뭘 해야 되냐?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처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쭉 예가 나 있습니다. 뭐 상속,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용 징수는 뭐 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 수용하는 것 이런 게 공용 징수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공용 징수인데 이와 같은 경우 취득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수용기일을 기준해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수용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걸로 봤다는 건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용징수에서 나는데 대표적으로 뭐 수용 방식에서 이제 사업 시행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3번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에서 나는데 권리 변동은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한 거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과 관련해서 인정이 된 거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원래는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권리가 발생하거나 이전하거나 이게 이루어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은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취득하고 단지 처분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 자, 이게 여러분들 민법, 물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등기법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처음에 시작하면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저기 고시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책 읽다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271페이지에 등기의 효력에서 나인데, 이런 뭐 효력 이런 거 하고 273페이지 가시면 등기 유효요건에서 나인데, 이 부분이 등기법 부분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민법하고 연결되고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들어야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그 부분 등기 효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요건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276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소하고 수입 부분 나있는데, 등기소하고 뭐 등기간,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등기소하고 등기간 이런 내용은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 3번에 이제 등기부가 나 있어요. 네, 등기부 편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서 나 있는데, 뭐 그 원칙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2번 등기 기록에 이제 양식이 나 있죠. 아까 봤던 내용이죠. 표시 부분하고 권리와 관련해서 갑구, 얼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얼구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이제 등기 기록 양식이 나와요. 그러면 등기 기록 양식이 표제부일 때 뭐가 등기가 되느냐, 그리고 갑구에는 뭐가 등기가 되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그게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갑구에 기재될 사항하고 표제부에 갑구에 등기되는 사항하고 표제부에 등기 기록되는 사항 바꿔서 출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다가 등기가 이루어지냐, 표제부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 이런 부분은 갑구 또는 얼구 이런데 등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목 이런 게 뭐 갑구에 등기 기록이 된다 이렇게 놓으면 맞는 게 틀린 거예요. 이건 표시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갑구가 아니고 표제부에 등기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제목이 있죠. 위에 나와 있는 제목 정도. 그래서 277페이지 그게 표제부 토지의 표시로 나와 있는데,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기타 사항이 있죠. 이런 부분은 어디에 등기 기록 사항이냐? 표제부. 그리고 뒤에 가시면 278페이지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어디 등기 기록 사항이냐? 갑구.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등기부를 보더라도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표제부를 보고 있는지, 갑구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돼요. 갑구에 등기될 사항이냐, 표제부에 등기될 사항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식을 자주 보면서 이제 눈에 좀 익어야 되고, 이걸 굳이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 표시에 관한 사항이냐, 권리에 관한 사항이냐, 이걸 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앞글자 따서 맨날 외워봤자 어딜 쓰는지도 몰라요. 앞글자 따면. 중개사법에서 이게 적용되는 건지, 세법에서 적용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암기는 최소화하고 이해를 통해 가지고 문제 풀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공법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걸 다 앞글자 따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이게. 이 과목인지 저 과목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 여러분들 시험은 또 객관식이잖아요.
뭐 다 알아야 답 찾는 거 아니잖아요. 5개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만 알면 답은 찾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여기에다가 좀 틀리죠.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그나마 뭐 아는 거 한 2-3개 정도만 확보가 돼도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객관식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어느 정도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만 있으면 몇 문제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테크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테크닉이 생겨요. 맨날 답 찍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근데 답을 찍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확률입니다. 자기가 이제 3개를 확실히 알고 답을 찍을 때는 나머지 2개 가지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일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2개만 알고 3개를 놓고 답을 찍는다. 그 확률이 33.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때하고 33.3%일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답을 찍을 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 부분 일단 봐주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가시면 등기 절차 총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등기 절차, 등기 시작과 같이 나와 있는데, 등기는 당사자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청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함께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중에서 강공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때는 신청이라고 표현 안 하고 강공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탁. 이거는 기간 대 기간, 기간이 기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약간 좀 올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촉탁이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등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촉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관공서가 등기소, 즉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촉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납세할 사람이 세금 납부할 사람이 체납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 재산 조사해 보니까 토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가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는 할 수가 있지만 등기부상으로 이게 압류가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등기소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촉탁이다. 그래서 이걸 뭐 기간 대 기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촉탁. 자, 그래서 뭐 원칙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신청이라 하더라도 강공서인 경우에는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다음 이제 신청주의 이제 예외가 가르쳐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등기 기록을 하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럼 이거는 이제 당사자 신청 없이, 즉 소유자 등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읽어보면 뭐 당연한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282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 경우, 그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행정구역 최소 단위가 리하고 동이에요.
이게 이제 법정리, 법정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상의 유예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과거에는 해당된 토지가 이 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동이 바뀌었다는 얘기. 그러면 소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었는데 이거 소재 바꾸는 건 행정기관 관할이에요. 그 행정기관이 이와 같이 소재가 바뀌게 되면 등기소에다가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해요. 촉탁하게 되면 촉탁받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3번에 나 있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대부분 정부에서 고시를 해요. 관보에. 매를 며칠자로 해서 무슨 동이 무슨 동으로 바뀌었다. 고시가 되게 되면 일반 국민이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등기관도 당연히 뭐야.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침이 내려와요. 바꿔라. 근데 이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3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면 당연히 뭐 등기관 혼자서 직권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자, 그 다음 282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등기 공동 신청이 이제 원칙이라고 그랬죠. 공동 신청과 관련해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여기 보면 등기 신청 행위는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요구하는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공법상 행위라는 건 대상이 행정기관일 때가 이게 공법상의 행위예요. 등기소도 사법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을 하려면 등기 신청인이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 이런 표현 나요. 들어봤나요? 자, 민법에서 주로 자격을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뭘 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리 능력은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그와 같은 능력. 이걸 권리 능력이래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체를 권리 능력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법에서는 권리하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하고 법인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권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하고 법인 이 두 가지예요. 그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냐? 출생하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망하게 되면 권리 의무의 주체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건이 설립, 즉 기관이나 조직과 같은 이와 같은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가 되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대표적인 법인의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주식회사라든지 이와 같은 회사는 일단
회사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해야 되냐?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권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태어났다. 출생하게 되면 권리 능력 의무의 주체는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유아 태어난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아직 뭐 걷지도 못하죠. 뭐 기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아 같은 경우 이 유아가 자 물건을 산다.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야. 물건 산다는 건 물건 샀으니까 뭘 지급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그럼 유아인 경우 물건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있냐?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의사 무능자가 되는 여기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의사 능력은 기준이 뭘로 판단하냐 이건데 없어요. 그냥 고무줄이 이게. 그래서 보통 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행위 능력 기능인데 행위 능력은 앞에 이게 들어요. 뭘 하기 위한 능력이냐?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성인이 됐을 때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 계약 체결을 못 한다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이것도 공법상의 행위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는 갖춰야 되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게 여러분들 첫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능력은 노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뭐 권리 능력이 뭐고 뭐 의사 능력이 뭐고 뭐 행위 능력이 뭐냐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뭐 교재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또 민법에 가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듣고 민법 가서 또 들으면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본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가로 2번 보면 등기 신청 적격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은 부동산 등기 신청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적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민법상 권리 능력 있는 자는 등기 신청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인, 법인. 그래서 자연인에 해당되거나 법인에 해당이 되면 등기 신청 적격 인정이 되고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등기 명인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번 자연인, 2번 법인 이렇게 놓죠.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은 어차피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등기부상의 권리자 등으로 등기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네.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 두 가지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랬어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소유권 취득 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상 등기 명인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83페이지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되려면 자,
설립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나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외부적 형태는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구성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인이 아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법인이 아닌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인 요건 중에서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안 했으니까 원래는 권리 의무의 주체인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니까 등기부상에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 법인이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하고 교회. 이런 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종중하고 교회,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의 법인. 종중은 같은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경우예요. 종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럼 단체인데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건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부분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에 뭐 장이 있고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법인 되려면 법상으로 설립 등기해야 되는데 여기 나 있는 종중이나 교회는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안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중하고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많기도 많지만 얘네들이 또 뭐냐면 부동산이나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게 많다니. 교회는 뭐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 토지가 있는 거고 종중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물려받은 또 문중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외가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등기도 부동산 등기는 특히 이쪽 사람들이 등기 신청 들어오면 법무사 사무실도 안 맡아요. 종중 땅이나 교회 관련해서 뭐 등기 신청 들어오면 안 맡아요. 절차 복잡한데 이게 또 총회 소집해가지고 구성원들 과반수 이상의 뭐 도장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잘 처리 안 하려고 해요. 절차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그렇지만 시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인이 아닌 사단, 즉 종중이나 교회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등기는 할 수 있다.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결론 그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이제 등기하고자 할 때 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 따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민법상의 규합이 나 있어요. 자, 규합은 민법에서는 원래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이제 유형이 규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하고 틀려요. 농업협동조합하고 틀려요. 규합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조합이라고 표현한 건 민법에서 15가지 계약 유형이 있어요. 그 15가지 계약 유형 중에서
조합 계약이 있어요. 그 이와 같은 조합 계약은 목적이 뭐냐? 공동 사업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주로 동업 목적으로 해가지고 체결되는 계약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지금 농업협동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농업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 특수 법인이에요. 농업협동조합은 좀 전에 봤던 법인이에요. 법이니까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부동산 취득하거나 하게 되면 조합 명의로 해서 뭐가 되냐?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민법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민법상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동사업 할 목적으로 해서 체결되는 계약의 한 유형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교재 보시면 민법상 조합은 단체도 아니고 설립 등기도 하지 않는 조합 계약에 따라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명칭이 이렇게 됐어요. 석봉리 생산자 조합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자, 석봉리 이제 주민 30명이 방울토마토 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명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석봉리 생산자 조합이다. 자, 그러면 명칭은 조합자 들어가 있죠. 그 여기 조합이 이거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수산업 협동조합이다, 농업협동조합이다, 축산업 협동조합이다. 이거는 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명칭이 조합이라는 명칭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이거란 얘기예요. 민법상에 그냥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명칭을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석봉리 생산자 조합으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게 보면 뭐 합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민법에서 자, 민법에서 이제 물건 소유할 때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 소유예요. 세 가지죠. 공유하고 총유하고 합의.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이거 민법 시간 하시는 거예요. 공유는 어쩌다가 공동 소유하는 거. 이게 공유예요. 뭐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공유는 이게 있어요. 자기 몫. 그래서 이거 자기 몫을 뭐라고 부르냐? 지분. 그리고 공유는 어쩌다가 공동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는 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총유는 좀 전에 봤던 이거예요. 종중이나 교회가 물건을 소유할 때. 그러면 교회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신도들이 그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공동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하냐? 총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신도가 자기 지분이 없어야. 여기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등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 소유를 하는데 내부 관계로는 총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분하려면 처분이나 이런 거 하려면 전체 모여서 뭐가 있어야 돼요?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도장 받아야 되죠. 몇 명 안 되면 모르지만 한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뭐야? 가반수 도장 받으려면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합의입니다. 합의는 지금 이거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뭐냐? 합의예요. 합의는 지분의 자기복, 지분은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30명이 계약 체결했죠. 그럼 여기 30명이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지분 처분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합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한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표현에 있어가지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민법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민법상 조합이 이런 농업협동조합 이게 아니다냐. 이거는 민법상의 이제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명의로 해서 석봉리 생산자 조합 명의로 해서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합의자 전원이 다 권리자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4번. 그게 이제 민법상의 이제 조합 해석라인인데 조합 명의로 이제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민법상 이제 조합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서 등기에 이제 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그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때 공유하고 이 공유하고 틀려요. 이 공유하고 이 공유 틀려요. 여기 민법에서 공유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여기 공유는 이게 공공단체가 소유한다. 그래서 재산 분류가 나눠지는 거야.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 공유재산. 또 여기 또 공유 나왔다고 민법상 이거 공유 생겨서 또 지분이 있네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한자가 다른데 이게 의미가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국가도 뭐 이제 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를 해요. 그 등기를 하게 되면 국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뭐 시청사 건물이나 이런 거 건축하잖아요. 그것도 등기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죠.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업하고 면하고 리, 동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로 해서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시하고 군, 군은 자치구, 그 명의까지는 등기하는 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잘 이해를 해두시고 잠시 쉬고 284페이지 이제 공동시청 보도록 하겠습니다.